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력의 모든 주식을 탐구하는 세모주 황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근 유리기판이라는 반도체 관련 테마가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많은 테마가 양산되고 있는 반도체 섹터인데요. 오늘은 이 유리기판이 무엇이길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향후 전망과 함께 국내 주식으로는 어떠한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CES 2024에서 삼성전기의 장덕현 사장의 발언을 시작합니다. 올해 회사의 이 유리기판 시험 라인을 2026년도 양산 목표를 달리겠다라며 강한 포부를 밝혔죠.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인텔 또한 이 유리기판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2030년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죠. 또한 SKC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2021년도 말에 자회사 앱솔릭스를 출범을 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약 3,2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해서 유리기판 공장 설립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B, 즉 인쇄회로 기판의 사진입니다. 이 칩 여러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 이 칩 밑에 메인보드가 깔리고 그 위에 이 PCB들이 올라가는 건데 요것의 역할이 뭐냐면은 일종의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반도체 칩과 칩 사이에 전력을 연결하기도 하고 엄청 복잡한 회로들 사이에서 이제 중재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반도체의 열을 차단해주거나 혹은 오염에서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파란색 글씨를 보게 되면 인터포저라는 게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요걸 주목해 주세요. 이 인터포저의 사전적 정의는 인터포즈, 즉 덧붙이다 혹은 끼어들다라는 건데 요즘 이 기판과 연산장치 사이에서 이 인터포저의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종 집적 구조라고 해서 중재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 인터포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사진 속에 보시다시피 이 칩과 기판 사이에 살짝 덧대는 부품들인데 요즘에는 연산 칩의 통로가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중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여러 개의 HBM과 그 연상 기판 칩 위에 함께 얻게 되게 되면은 정보 통로수가 폭증을 해버려서 이 기판과 칩 사이 인터포저의 미세화 존재감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반도체가 발전하는 방향성입니다. 자, 이 인터포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인터포저의 기술은 현재 두 가지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과 이 유기 인터포저인데 인터포저의 미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제 유기 인터포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기 인터포저는 다른 말로 고분자 인터포저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TSMC의 고급 패키징 브랜드 COWS 있죠.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유기 인터포저를 활용한 기술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포저는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가격이 10분의 1 정도로 싸요. 그런데 값이 싼 만큼 문제가 있겠죠. 일단은 휨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업계에서는 워피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워피지가 무엇이냐면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는 항상 고온의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물질의 형태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즘 이제 HBM이 위로 계속 쌓고 상당히 회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공정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열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기판의 대면적화입니다. 요즘은 HBM이 한 개 칩에 막 12개까지 붙일 수도 있을 거라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즉 말해서 면적이 커질 때마다 이 휘는 워피지가 되는 이 면적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오고 설계와 달라진 비정상적인 모양의 기판이 이 칩 동작에도 걸림돌이 되고 불량률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서 미세 회로에 부적합하다. 이 미세 회로에 부적합하다라는 부분은 비유를 하자면 골판지 위에 글자를 새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평한 게 훨씬 더 글자를 새기기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HBM의 발전 방향과 충돌하는 부분이 이 유기 인터포저의 문제점으로 그럼 반대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요? 반도체를 관심 있게 공부하시던 분들이라면은 이 실리콘 관통 전극에서 나오던 공정, 즉 TSV 공정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TSV 공법은 요즘 들어서 각광받는 기술력이에요.
위로 쌓을 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직접 회로의 면적을 상당히 넓게 가져가게 되면서 전력의 전동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술력이죠. 때문에 이 공정은 아주 고급 공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의 단점은 엄청난 원가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려면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게 되려면은 팹을 새로 만들어야 될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돈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력을 양분하는 이 유기 인터포저, 실리콘 인터포저는 이미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좋은 건 비싸고 그렇지 않은 거는 현재 기술력의 발전 방향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자, 여기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미국 명문대학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이 첨단전지 시스템 이종결합센터가 만든 자료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실리콘과 그리고 유기 그리고 유리기판의 이 세 가지 종류를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서 왜 유리기판을 써야 되는지 이 데이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표입니다. 먼저 표면의 거칠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낮으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표면이 평평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리콘부터 보게 되면은 이 10나노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유리에 또한 10나노미터 이하이죠. 근데 이제 유기적층을 좀 보게 되면은 쯤 40배에서 60배 수준인 약 400에서 600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수치가 낮으면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미세회로에 적합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표면 상태가 좋게 되면은 기판 두께의 자체가 상당히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게 되겠죠? 위로 쌓아 올릴 때 상당히 유리하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열팽창 개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이 열팽창 개수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휨 현상을 따지기 위해서 열팽창 개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팽창 개수는 일정 온도가 상승을 할 때마다 물질이 얼마나 변형이 있는지, 상태가 얼마나 팽창하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유리 부분을 봐주세요. 유리의 CTE는 실리콘과 비슷한 수준으로 갖고 가죠. 3에서 9 ppm per K. 반면 유리기판의 경우는 최대값이 거의 2배의 수준으로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유리기판이 유기기판보다는 공정 중에 훨씬 열에 대해서 휨 현상이 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면적을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있던 이 기판의 문제인 휨 현상에 대해서 유리기판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물체의 단단함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역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재 유연함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분. 자, 실리콘은 165기가파스칼, 반면에 유리는 50에서 90기가파스칼이 즉 실리콘이 단단함을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단단하다라는데 이 단단함이라는 게 건축물에서는 단단하면 좋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단단하게 되면은 반도체 기판 소재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질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힘을 가했을 때 일정 정도의 유연함을 좀 있어야 다양한 층을 계속해서 위로 쌓아 올려도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소재의 유연함이 너무나 단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상당히 재밌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열 전도율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결과값이 극단적이죠. 실리콘에 비해서 약 148배 정도 가까이 낮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일정 부분에 열이 가해졌을 때 실리콘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이 뜨겁고 차가운 온도가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리는 상대적으로 열이 특정 부분만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처리하게 되면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문제인 열 부분을 이 열 관리 부분에 상당히 유리한 재료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은 낮은 열 팽창 개수를 갖고 가면서 그리고 낮은 열 전도율을 갖고 있다. 또한 유연한 강도를 갖고 있고 판판한 표면을 실리콘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리기판을 어떻게 국내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삼성전기는 앞서 설명드렸죠.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투자할 것이라고 CES 2024에서 밝혔고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조지아주에 3,200억 규모의 공장을 투자를 하고 있죠. 참고로 이 AMD가 앱솔릭스의 유리기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게 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주라든지 납품을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화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증시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이 AI를 시작으로 해서 CXL, 온디바이스, 그리고 패키징, 지금 현재로 와서는 유리기판까지 상당히 많은 테마가 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피부로 와닿게 되면서 아마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저는 추적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